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집트가 중국의 30조 원 제안을 박차고 대한민국 전투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전투기는 F-16을 대체할 수 없다던 미국 국방부의 자신감, 이스라엘까지 나서서 계약을 막으려 했죠. 하지만 사막 한가운데서 벌어진 시험 비행 중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최고 조종사가 내린 평가는 모든 예상을 뒤집었습니다. 결국 이집트는 36대가 아닌 100대 계약을 발표했고 중동 6개국이 줄줄이 손을 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국의 오만함을 무너뜨린 대한민국 전투기의 놀라운 반전,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시작하기 전 어디서 시청 중인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가을 어느 새벽 4시 47분. 침대 옆 테이블에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진동이 너무 세서 핸드폰이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죠. 잠결에 화면을 봤는데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집트 중국 계약 전격 취소. 한국의 긴급 SOS. 48시간 내 카이로 도착 요청. 손이 떨렸습니다. 중국이 제시한 금액은 30조 원 규모였거든요. 그 엄청난 계약을 취소하고 우리를 부른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전날 미국이 이집트행 F-16 부품 수출을 갑자기 중단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죠. 저는 한국항공우주산업 해외영업본부 차장 김태준입니다. 8년 전 사우디에서 당한 악몽이 순간적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랬거든요. 최종 단계까지 갔다가 미국의 압박으로 계약이 무산됐죠. 그날의 굴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집트 사막 한가운데 45도 열기가 내리쬐는 공군 기지에 서 있습니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자던 아내가 뒤척이며 중얼거렸어요. 또 출장이야?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 집에 있었던 날이 한 달도 안 됐거든요. 딸 지우는 이제 아빠 얼굴을 영상통화로만 보는 게 익숙해졌죠. 미안해. 정말 중요한 일이야.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대답 없이 이불을 덮었었어요.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어요. 37세, 하지만 40이 넘어 보이는 얼굴이었죠. 찬물로 세수를 하는데 8년 전 그날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사우디 리야드 공항. 계약서를 들고 귀국하려던 순간이었어요. 사우디 국방장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안하지만 계약을 취소해야겠소. 미국의 압박이 너무 심하오. 그 한마디에 2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죠. 공항 라운지에서 혼자 앉아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부끄러웠어요. 회사로 돌아가서 동료들 얼굴을 어떻게 보나 싶었죠. 그날 밤 본부장이 말했습니다. 태준아,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아직 약해서 그래. 약하다는 말.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정말 우리는 약한 걸까요? 아니면 기회를 못 만난 걸까요?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본부장이었어요. 태준아, 봤지? 이집트에서 연락 왔다. 네, 지금 봤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이번 건 정말 어렵다. 중국이 30조를 제시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 본부장의 목소리에는 회의가 묻어났습니다. 당연했어요. 중국은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를 압도했고 이미 중동 전역에 무기를 팔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집트가 우리를 부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말했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8년 전 생각 안 나? 사우디 때도 넌 그렇게 자신만만했잖아. 결과가 어땠는데?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본부장은 저를 걱정해서 한 말이었지만 제게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박혔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가보겠습니다. 좋아. 48시간 안에 상황 파악하고 보고해. 무리하지 말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었어요. 새벽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죠. 새로운 날의 시작. 하지만 제게는 또 다른 시험의 시작이었습니다. 가방을 쌌습니다. 늘 챙겨두는 출장용 캐리어였어요. 여권, 노트북, 프레젠테이션 자료. 손에 익숙한 물건들이었죠. 방을 나서려는데 5살 딸 지우가 일어나 있었습니다. 아빠, 어디가? 작은 목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빠 일 때문에 잠깐 나갔다 올게. 또, 언제 와? 곧 돌아올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최소 일주일은 걸릴 거였거든요.
지우를 안아줬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이 제 품에 안겼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아빠 파이팅! 지우가 작은 주먹을 쥐어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웃음이 나왔어요. 동시에 가슴이 먹먹해졌죠.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실패할 수 없었습니다.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폐를 파고들었어요.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지나갔죠. 잠들어 있는 도시. 하지만 저는 이제 막 전쟁터로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 새벽 6시였지만 공항은 벌써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캐리어 끄는 소리, 안내 방송, 서로 다른 언어들이 뒤섞인 소음이 귀를 가득 채웠죠. 비즈니스 라운지로 들어갔습니다. 출국 수속 전에 본부와 영상회의를 하기로 했거든요.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본부장과 팀원 3명이 나타났어요. 태준아, 상황 브리핑 시작하자. 본부장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이집트가 왜 갑자기 중국 계약을 취소했는지 알아냈어. 미국이 F-16 부품을 막은 게 결정타였대. 이집트 공군의 70%가 F-16인데 부품 없이는 날 수가 없거든. 옆에 있던 기술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문제는 중국도 같은 상황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가격을 20% 더 깎아서 제재 안 했다고 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중국은 정치적 압박도 없고 가격도 싸고 납기도 빨랐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요소가 뭘까요? 솔직히 태준아, 본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 건 무리다. 중국 30조를 어떻게 이기냐? 차라리 다른 기회를 노리는 게 낫지 않을까? 순간 8년 전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아직 약해서 그래. 화면 속 본부장의 얼굴이 그때와 똑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부장님,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집트가 우리를 부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단순히 가격만 본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 그럼 뭘까? 자유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화면 너머 4명의 얼굴이 저를 바라봤어요. F-16은 미국 허락 없이 부품 하나 교체할 수 없습니다. 이집트는 30년간 그 굴레에 갇혀 있었어요. 하지만 FA-50은 다릅니다. 모든 부품을 우리가 만들고 이집트가 원하면 기술 이전도 가능하죠. 본부장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좋아. 그 선으로 밀고 나가봐. 하지만 태준아, 너무 기대는 하지 마. 8년 전처럼. 또 너만 상처받을까봐 걱정이야.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본부장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이번엔 다를 겁니다. 제가 대답했지만 사실 확신은 없었습니다. 다만 믿고 싶었죠. 이번엔 다를 거라고. 회의가 끝나고 탑승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대한항공 카이로 직항편. 12시간의 긴 비행이었죠. 비즈니스석에 앉았습니다. 좌석이 넓고 편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이륙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는 진동이 몸을 흔들었죠. 창밖으로 인천공항이 멀어졌습니다. 한강이 보였고 서울 시내가 작아졌어요. 구름 위로 올라가자 새하얀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기내식을 먹었지만 입에 들어가는지 코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더군요. 머릿속은 온통 이집트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날까? 어떤 질문을 받을까?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 휴대폰을 꺼내 가족 사진을 봤습니다. 지난해 제주도 여행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지우가 웃고 있고 아내도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일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거든요. 영상통화를 걸어봤습니다. 아내가 받았어요. 벌써 비행기 탔어? 응. 이제 이륙했어. 조심해서 다녀와. 지우는? 유치원 갔어. 아빠한테 전해달라고 그림 그렸는데 나중에 사진 보내줄게. 고마워. 미안해. 됐어. 알아서 잘하겠지.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계속 차갑게 느껴졌어요. 당연했습니다. 1년 내내 해외를 돌아다니는 남편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지만 어느새 졸고 있었어요. 꿈을 꿨습니다. 8년 전 사우디 공항의 그날, 계약서를 들고 서 있는데 갑자기 불이 꺼졌죠. 캄캄한 어둠 속에서 누군가 웃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약해. 영원히 약할 거야. 깜짝 놀랐겠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죠. 악몽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여전히 구름 위였어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8시간이 지났더군요. 이제 4시간 남았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자료를 다시 훑어봤습니다. FA50의 재원, 폴란드 도입 사례, 필리핀 실전 배치 결과 모두 외울 정도로 본 자료들이었죠. 하지만 계속 봐야 했습니다. 단 하나의 질문에도 막혀서는 안 됐거든요. 기내 화면에 지도가 떴습니다. 비행기가 이집트 영공에 진입하고 있었어요.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 are now beginning our descent into Cairo. 기장의 안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착륙 준비.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창밖으로 사막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들. 그 사이로 나일강이 푸르게 흐르고 있었죠. 카이로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도시가 커지고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착륙. 타이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이집트 카이로.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45도. 한국의 여름보다 훨씬 더 뜨거웠어요. 숨을 쉴 때마다 뜨거운 공기가 목구멍을 태우는 것 같았죠. 공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에어컨이 돌고 있었지만 시원하진 않았어요. 입국 심사대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뒤섞여 있었죠. 아랍어, 영어, 프랑스어가 뒤섞인 소음이 귀를 가득 채웠습니다. 입국 심사를 통과하고 수화물을 찾았습니다. 출구로 나가는데 양복 입은 남자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Mr. Kim. Yes, that's me. Welcome to Egypt. 저는 이집트 국방부에서 나왔습니다. 완벽한 영어였습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그의 손이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차관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출발하시죠. 지금요? 호텔에 짐이라도. 시간이 없습니다. 짐은 제가 호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긴장이 됐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바로 만난다는 건 상황이 그만큼 급박하다는 뜻이었어요. 차에 올랐습니다. 까만색 벤츠였죠. 에어컨이 3개 돌고 있었지만 여전히 더웠습니다. 차가 공항을 빠져나갔어요. 카이로 시내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이집트의 풍경이 스쳐갔습니다. 낡은 건물들, 먼지 쌓인 거리, 빵빵거리는 차들. 그 사이사이로 이슬람 사원의 첨탑들이 하늘을 찔렀죠. 낯선 풍경이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차가 거대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국방부 청사였어요. 높은 담장과 검문소가 입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엄격한 신원 확인을 거쳐 안으로 들어갔죠. 청사 내부는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천장이 높고 복도가 길었어요. 구두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안내원을 따라 복도를 걸어갔죠. 벽에는 이집트 역대 지도자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층. 문이 열리고 또 다른 복도가 나왔어요. 끝에 큰 문이 보였습니다. 안내원이 노크를 했죠. 들어오시오.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넓은 회의실이었습니다.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한쪽 끝에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고 어깨에는 별이 4개 달려 있었죠. 들어오시오, 박 차장. 그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그의 소나귀에 힘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압델 파타 국방차관입니다. F-16을 30년간 조종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차관님. 앉으시죠.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에어컨이 돌고 있었지만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긴장 때문이었죠. 차관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마치 적기를 조준하는 조종사의 눈빛 같았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박 차장. 그가 팔짱을 꼈습니다. 당신의 FA-52 F-16보다 나은 이유를 30초 안에 말해보시오. 숨이 막혔습니다. 30초. 너무 짧은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머뭇거릴 수 없었습니다. 3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은 게 아닙니다. 차관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뭐라고? 하지만 이집트에게는 F-16보다 자유롭습니다. 차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쿵 뛰고 있었어요. 자유? 네. 부품 하나 때문에 전쟁도 못하는 전투기. 그게 차관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한 걸까요?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뱉은 말이었습니다. 10초가 지났습니다. 20초가 지났습니다. 차관은 여전히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30초가 지났습니다. 그때 차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흥미롭군요. 그가 뒤로 기대며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보이는 미소였어요. 솔직한 사람이군요. 박 차장. 마음에 듭니다.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말입니다. 차관이 테이블에 팔꿈치를 올리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저는 3개월 전 바르샤바에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또 쿵 내려앉았습니다. 폴란드 공군 기지에서 당신네 FA-50을 직접 조종해봤죠? 그래서 당신을 여기 부른 겁니다. 차관이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펼쳐보니 FA-50 시험 비행 보고서였어요. 인상적이었습니다. 조종이 F-16보다 쉬웠고 반응도 빨랐죠. 특히 적어도 기동성이 뛰어났습니다. 제가 입을 열려고 하는데 차관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박 차장,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저 혼자 만족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공군 조종사들을 설득해야 해요. 그들은 30년간 F-16만 타왔습니다. 새로운 기종에 대한 거부감이 크죠.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안이 있습니다. 차관이 달력을 펼쳤습니다. 내일 새벽 5시, 우리 비밀 공군기지로 오십시오. FA-50 실기 시연을 하겠습니다. 우리 최고 조종사 3명이 직접 타볼 겁니다. FA-50을요? 하지만 기체가 여기, 폴란드가 이대를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48시간 안에 도착할 겁니다. 폴란드가 도와준다고요?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한 가지 경고합니다. 차관의 표정이 다시 차갑게 굳었습니다. 우리 조종사들이 만족하지 못하면 계약은 없습니다. 중국은 이미 가격을 20% 더 깎아서 제재안했어요. 당신들이 이길 수 있는 건 성능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차관이 일어섰습니다. 저도 따라 일어났어요. 오늘은 호텔 가서 쉬십시오. 내일 새벽 4시에 차량을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관님.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번엔 그의 손에서 온기가 느껴졌어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온 반응이었죠. 차에 올라 호텔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카이로 시내가 지나갔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나일강을 물들이고 있었죠.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5성급 호텔이었어요.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넓은 방이었죠. 창밖으로 피라미드가 보였습니다. 멀리 기자의 피라미드가 석양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긴장이 풀리면서 피로가 몰려왔어요.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 진짜 승부처였으니까요. 노트북을 켜고 본부에 보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폴란드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FA-52대의 상태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적셨죠. 하루 종일 쌓인 긴장이 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수건으로 몸을 닦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어요. 야윈 얼굴, 핏기 없는 입술.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할 수 있어. 거울 속 제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꼭 성공한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에어컨 소리만 조용히 들렸습니다. 눈을 감았죠.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됩니다. 성공이냐 실패냐, 8년 전의 악몽을 반복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역사를 쓰느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은 감고 있었어요. 최소한 몸은 쉬어야 했으니까요. 새벽 4시 알람이 울릴 때까지. 새벽 3시 50분. 알람보다 10분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죠.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간단히 세수를 하고 옷을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어젯밤 제대로 잠을 못 잤거든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약속한 4시 정각이었어요. 이미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까만색 벤츠였죠. Good morning, Mr. Kim. 운전사가 인사했습니다. 차에 올랐어요. 시동이 걸렸고 호텔을 빠져나갔습니다. 카이로 시내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가로등만 외롭게 빛나고 있었죠.
차는 시내를 벗어나 사막으로 향했어요. 점점 건물이 줄어들고 모래 언덕이 많아졌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검문소가 나타났습니다. 무장한 병사들이 차를 멈춰 세웠어요. 신원을 확인한 후 통과시켜줬습니다. 다시 15분을 더 달렸죠. 넓은 활주로가 나타났습니다. 이집트 공군 비밀 기지였어요. 거대한 경납고와 관제탑이 보였습니다. 멀리 전투기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었죠. 차에서 내리는 순간 뜨거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어요. 지평선 너머로 붉은 빛이 퍼지고 있었죠. 박 차장.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차관이 군복을 입고 걸어오고 있었어요. 일찍 오셨군요. 네, 준비가 중요하니까요. 차관이 활주로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십니까? 멀리 2대의 전투기가 보였습니다. FA-50이었어요. 폴란드에서 온 기체들이었죠. 기술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48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폴란드가 정말 적극적이더군요. 차관의 목소리에 약간의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경납고로 걸어갔습니다. 안에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조종사들이었습니다. 비행복을 입은 3명의 남자가 FA-50을 살피고 있었죠. 소개하겠습니다. 차관이 그들을 불렀습니다. 무하마드 대령. 우리 공군 최고 에이스입니다. F-16 비행시간 3000시간. 키가 크고 건장한 남자였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였어요.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압둘라 소령. F-16 교관입니다. 무하마드보다 조금 젊어 보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하산 대위. 우리의 신예입니다. 실전 경험도 있죠. 가장 젊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인사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무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어요. 차가운 분위기였습니다. 무하마드 대령이 FA-50에 다가갔습니다. 기체를 손으로 만지며 꼼꼼히 살폈어요. 프랑스제입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순수 개발한 기체입니다. 한국이? 무하마드의 눈빛에 의심이 어렸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한국 무기에 대한 신뢰가 낮았으니까요. F-16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압둘라 소령이 물었습니다. 조종이 더 쉽고 정비가 간단합니다. 그리고 부품을 구하기 쉽죠. 성능은요? 직접 타보시면 아실 겁니다. 제 답변에 세 조종사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어요. 좋습니다. 시작하죠. 차관이 말했습니다. 무하마드 대령이 먼저 타겠습니다. 무하마드가 헬멧을 쓰고 기체에 올라갔습니다. 조종석에 앉았어요. 기술진이 각종 체크를 했습니다. 엔진 시동. 관제탑에서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순간 굉음이 터져나왔어요. 제트 엔진 소리가 사막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FA-50이 활주로로 이동했습니다. 천천히 위치를 잡았어요. 그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이륙 허가. 관제탑의 목소리. 순간 FA-50이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가속이 시작됐어요. 활주로를 달리는 모습이 마치 화살 같았습니다. 15초 만에 기술을 들었어요.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빠르군요. 옆에 있던 압둘라 소령이 중얼거렸습니다. 무하마드의 교신이 들려왔습니다. 이륙 각도가 F-16보다 가파릅니다. 제 가슴이 조였습니다. 비판인가요? 하지만 매끄럽네요. 진동이 거의 없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FA-50이 상승을 계속했습니다. 고도 1000m, 2000m, 3000m. 순식간에 작은 점이 됐어요. 기본 기동 시작합니다. 무하마드의 목소리. FA-50이 급선회를 했습니다. 하늘에 궤적을 그렸어요. 배럴 롤, 루프, 급강하. 아름다운 비행이었습니다. 저는 땀을 흘리며 지켜봤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너무 완벽했죠.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삐삐삐.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차관이 관제탑을 향해 소리쳤어요. 엔진 2번 온도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관제탑의 급박한 목소리. 제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엔진 고장. 지금? 무하마드의 교신이 들려왔습니다. 엔진 2번 출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차관이 제 어깨를 움켜잡았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왜 엔진이 고장나죠? 저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추락합니다. 압둘라 소령이 외쳤습니다. 하늘의 FA-50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고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3000m, 2800, 2600점. 끝났다. 8년 전 사우디의 악몽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또 실패다. 이번에도 실패했다.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괜찮습니다. 무하마드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단발 비행으로 전환합니다. 뭐라고? 차관이 소리쳤어요. 엔진 한 번만으로도 비행이 안정적입니다. F-16이었으면 지금쯤 추락했을 겁니다. FA-50의 하강이 멈췄습니다. 다시 수평을 잡았어요. 엔진 하나만으로도 날고 있었습니다. 착륙을 시도하겠습니다. 무하마드의 목소리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FA-50이 천천히 고도를 낮췄습니다. 활주로에 접근했어요. 바퀴가 내려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FA-50이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완벽한 착륙이었어요. 기체가 미끄러지듯 멈춰섰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기술진들이 환호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의 힘이 풀렸거든요. 무하마드가 기체에서 내렸습니다. 헬멧을 벗었어요. 얼굴에 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차관이 달려갔습니다. 저도 비틀거리며 따라갔어요. 괜찮습니까? 차관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무하마드가 FA-50을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이 전투기는 5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조종사를 살립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뜨거워졌어요. F-16이었으면 추락했을 겁니다. 엔진 하나가 고장나면 제어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하지만 FA-50은 달랐습니다. 단발로도 완벽하게 비행했어요. 무하마드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악수를 청했어요. 놀라운 전투기입니다. 박 차장.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따뜻했어요. 고맙습니다. 대령님.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관이 웃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환한 미소였어요. 압둘라, 하산. 너희도 타봐라. 네, 차관님. 두 조종사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표정에서 회의는 사라져 있었어요. 기술진이 엔진을 점검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냉각 시스템의 센서 오류였습니다. 30분 만에 수리가 완료됐죠. 압둘라 소령이 두 번째로 탔습니다. 이륙부터 착륙까지 완벽했어요. 그도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조종 반응이 즉각적입니다. F-16보다 훨씬 민첩해요. 하산 대위가 마지막으로 탔습니다. 가장 젊은 조종사답게 과감한 기동을 선보였어요. 급상승, 급강하, 고속 선회. FA-50은 모든 명령에 완벽하게 반응했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 전투기입니까? 하산이 착륙 후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시연이 끝났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뜨거운 사막의 열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경납고로 돌아갔습니다. 간단한 다과가 준비돼 있었어요. 모두 둘러앉았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무하마드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 무기라니 믿기지 않았죠. 다른 조종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FA-50은 F-16의 단점을 보완한 전투기예요. 더 쉽고, 더 안전하고, 더 자유롭습니다. 차관이 제게 시선을 줬습니다. 박 차장, 축하합니다. 우리 조종사들이 만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관님.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내일 오후에 다시 만납시다. 계약 조건을 논의하죠. 네, 차관님.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2시였어요. 시연이 성공했다는 기쁨에 피로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깐 눈을 붙이려고 했죠. 하지만 흥분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꺼내 본부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연 성공. 조종사들 만족. 내일 계약 협의. 곧 본부장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잘했다.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끝까지 집중해라.
딸 지우에게도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아내가 받았어요. 어떻게 됐어? 잘 됐어. 거의 다 됐어. 다행이네. 지우 바꿔줄게. 화면에 지우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아빠, 지우야. 아빠 곧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언제? 일주일 안에. 야호! 지우가 방방 뛰었습니다. 그 모습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통화를 끝내고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번엔 정말 잠이 왔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화면을 보니 차관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박 차장. 차관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죄송하지만 계약이 어렵게 됐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지금 당장 만나야겠습니다. 호텔 로비로 내려오십시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였어요. 3시간을 잔 거였습니다. 서둘러 옷을 입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차관이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앉으시죠. 나란히 앉았습니다. 차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 저녁 미국 대사를 만났습니다. 미국이요? 한국과 계약하면 이집트 군사원조 연간 13억 달러를 전면 중단한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13억 달러. 한화로 1조 7천억 원.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F-16 부품 수출도 영구 금지한다고 했어요. 차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공군의 70%가 F-16입니다. 부품 없이는 한 대도 못 띄우죠. 이건 협박이 아니라 전쟁 선포예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8년 전 사우디 때와 똑같았어요. 또 미국의 압박, 또 실패. 하지만 차관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습니다. 뭔데요? 미국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진짜 문제였어요. 이스라엘이요?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F-16 부품의 70%가 이스라엘을 거쳐서 들어옵니다. 제가 30년간 F-16을 탔는데 오늘 처음 알았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허락 없이는 전투기 한 대 띄울 수 없었던 겁니다. 30년간 속았던 거죠. 차관의 눈빛에 분노가 어려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미국을 움직이고 있어요. 중동에 자유로운 전투기가 생기는 걸 절대 원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FA-50을 도입하면 다른 아랍 국가들도 따라할 테니까요. 제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미국의 압박, F-16 부품 중단, 모든 게 이스라엘의 계획이었던 거죠. 박 차장. 차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우리 정치 때문에. 아닙니다. 제가 손을 꽉 잡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방법이 있을 겁니다. 무슨 방법이요? 미국과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겨요? 차관이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답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8년 전처럼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야 할까요? 오늘은 돌아가서 쉬십시오. 내일 다시 얘기합시다. 차관이 일어섰습니다. 저도 따라 일어났어요. 차관님. 네. 내일까지 제가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차장. 차관이 호텔을 나갔습니다. 저는 로비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았죠.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또 이렇게 되는 건가? 8년 전 사우디 공항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굴욕, 그때의 눈물. 또 반복되는 건가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딸 지우 사진을 봤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아빠 곧 집에 와?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미안해, 지우야. 아빠가 또 실패할 것 같아. 창밖을 봤습니다. 카이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제게는 모두 어둠으로 보였습니다. 포기해야 하나? 내일 비행기표를 끊어야 하나?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누구지? 화면을 보니 모르는 국제번호였습니다. 폴란드 국번이었어요. 여보세요? 박 차장님이십니까?
저는 폴란드 국방부 마리우시 블라슈차크 장관입니다. 폴란드 국방장관. 왜 이 시간에? 샵샵샵 챕터 6 예상 밖의 지원군. 장관님,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이집트 상황을 들었습니다. 미국이 압박하고 있다고요. 네. 어떻게 아셨습니까? 차관님이 제게 연락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차관이 폴란드에 도움을 요청했다고요? 박 차장, 우리가 이집트를 설득하겠습니다. 네. 왜요? 장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FA-50 덕분에 폴란드는 러시아로부터 안전해졌습니다. 48대를 도입한 후 우리는 나토에서 인정받았어요. 이제 동유럽의 리더입니다.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도 같은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종속에서 벗어날 권리요. 하지만 장관님, 미국을 적으로 돌리면 우리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미국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미국도 이 문제를 너무 과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장관이 잠시 멈췄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집트 대통령에게 영상 메시지를 보낼 겁니다. 우리 공군 참모 총장이 직접 증언하죠. 무슨 내용입니까? FA-50은 나토 표준으로 검증됐습니다. 이건 정치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집트는 당당하게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장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죠. 한국이 만든 전투기가 유럽을 지키고 있으니까요. 이제 중동도 지켜야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폴란드가 우리를 돕는다고요? 미국을 상대로?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같은 카이로 야경이었지만 이제는 희망으로 보였어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새벽 내내 뒤척였죠. 5시가 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샤워를 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호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어요. 8시가 되자 차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관님, 폴란드에서 연락 왔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요청했거든요. 왜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폴란드가 움직여주겠다고 해서. 박 차장, 희망이 생겼습니다. 차관의 목소리가 밝아져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에 대통령께서 폴란드 메시지를 받으실 겁니다. 그 후에 다시 회의를 하자고 하셨어요. 오후 2시에 대통령궁으로 오십시오. 네, 차관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전 시간을 호텔방에서 보냈습니다. 노트북으로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어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오후 1시 30분. 호텔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대통령궁으로 향했죠. 거대한 궁전이었습니다. 담장이 높고 경비가 삼엄했어요. 여러 건문을 거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리석 복도를 걸었습니다. 금빛 장식이 화려했어요. 천장화가 아름다웠죠. 대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차관이 이미 와 있었어요. 박 차장, 큰일 났습니다. 차관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왜요? 폴란드 메시지는? 그건 성공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감동하셨어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중국이 움직였습니다. 가격을 30% 더 깎았어요. 게다가 즉시 인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중국. 끈질겼습니다. 그리고 차관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스라엘 대사가 직접 대통령을 만났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관이 나왔어요. 들어오십시오. 대통령께서 기다리십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차관과 함께 들어갔어요. 넓은 집무실이었습니다. 책상 뒤에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이집트 대통령 알시시였습니다. 키가 크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군인 출신답게 자세가 꼿꼿했어요. 앉으시오.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대통령이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폴란드 장관의 메시지를 봤소. 네, 카카. 인상적이더군. 한국 전투기가 나토를 지킨다니. 대통령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박 차장, 한 가지 문제가 있소. 무엇입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의 압박. 그들은 우리 경제를 쥐고 있소. $13억 원조, 수에즈 운하, 관광업.
모두 그들의 영향력 아래 있소. 솔직히 묻겠소. 미국과 이스라엘의 압박,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오?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든 게 이 대답에 달려 있었어요. 정치는 제 영역이 아닙니다, 카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FA-50의 모든 부품은 한국이 만듭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집트의 하늘은 이집트 것입니다. 미국 것도 이스라엘 것도 아닙니다. 10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통령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좋은 답변이요, 박 차장.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36대로 충분하다고 봅니까? 네, 카카. 이집트 공군 현대화에는 대통령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내 생각은 다르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봉투를 꺼내 건넸어요. 열어보시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였습니다. 사우디 왕세자의 친서였어요. 이집트가 FA-50을 선택하면 사우디도 따르겠다. UAE, 요르단, 오만도 함께할 것이다. 숨이 멎었습니다. 36대로는 부족하오. 대통령이 일어섰습니다. 1단계로 100대가 필요하오. 100대요. 그리고 헤란에 조립 공장을 짓겠소. 향후 500대 생산을 목표로. 이집트는 중동의 FA-50 허브가 될 것이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8년간의 굴욕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감사합니다, 카카.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사할 건 없소. 이건 이집트의 선택이오. 자유를 위한 선택이죠. 대통령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손을 맞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8년 만의 성공이었습니다. 대통령궁을 나왔습니다. 가을 오후의 햇살이 따가웠지만 기분은 날아갈 것 같았어요. 차관과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박 차장? 차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꿈 같습니다. 100대. 게다가 조립 공장까지.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에요. 중동 전체를 바꿀 사건입니다. 차가 대통령궁을 빠져나갔습니다. 카이로 시내로 향했어요. 그런데 박 차장. 차관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 중동 6개국이 3년 전부터 비밀리에 회의를 해왔어요. 6개국이요? 이집트, 사우디, UAE, 요르단, 오만, 쿠웨이트. 우리 모두 같은 고민이 있었죠. 어떻게 하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종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제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 폴란드가 FA-50을 도입했다는 뉴스를 봤어요. 나토 회원국이 한국 전투기를 선택했다는 게 충격이었죠. 그때 우리는 답을 찾았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저희를 선택하신 겁니까?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은 미끼였어요. 미국을 자극하기 위한. 우리가 정말 원한 건 처음부터 FA-50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모든 게 계획이었던 거죠. 박 차장, 당신은 단순히 전투기를 판 게 아니에요. 차관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중동의 자유를 판 겁니다. 30년간의 굴레를 끊는 열쇠를 준 거예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8년 전 사우디에서의 실패, 1년간의 고생, 가족과 떨어진 시간.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거였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차관과 악수를 나눴어요. 내일 정식 계약서에 서명하겠습니다. 오전 10시에 국방부로 오십시오. 네, 차관님.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차가 떠났습니다. 저는 호텔 로비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죠.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장님, 저 태준입니다. 어떻게 됐어? 100대입니다. 1단계로 100대 계약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5초가 지났어요. 뭐라고? 100대. 네. 그리고 현지 조립 공장도 짓습니다. 세상에. 본부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아, 정말 잘했다. 내가 해냈구나. 감사합니다, 부장님. 8년 전 일 미안했다. 내가 너를 믿었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저도 의심했으니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 지우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아빠, 지우야. 아빠 이제 곧 집에 갈 수 있어.
정말? 응. 이번 주 안에 갈게. 야호. 엄마, 아빠가 온대. 화면에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수고했어요. 고마워. 미안했어. 됐어요. 이제 좀 쉬세요. 통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카이로의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계약식이 있었습니다.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됐어요. 이집트 국방장관, 차관, 주요 장성들이 참석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1단계 100대, 총액 55억 달러, 한화로 7조 3천억 원, KAI 역사상 최대 규모였죠. 축하합니다. 박 차장. 장관이 샴페인을 건넸습니다. 이집트와 한국의 우정을 위하여 건배를 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 안에 퍼졌어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100대 규모는 중동 역사상 최대인데 미국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장관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집트의 주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주 국가로서 최선의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기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국 전투기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계획입니까?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장관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이집트는 평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자유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FA-50은 방어용 전력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회견이 끝났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 차장님, 저는 사우디 왕실 특사입니다.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왕세자께서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이번 주 내로 리야드로 오실 수 있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200대 규모를 논의하고 싶어 하십니다. 200대, 숨이 막혔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UAE였어요. 박 차장, 저는 UAE 공군 참모 총장입니다. 다음 주 두바이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150대 도입과 기술 이전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하루가 채 안 돼서 5건의 연락이 왔습니다. 요르단 48대, 오만 80대, 심지어 쿠웨이트에서도 60대 문의가 들어왔어요.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집트 100대, 사우디 200대, UAE 150대, 요르단 48대, 오만 80대, 쿠웨이트 60대, 총 638대, 금액으로는 약 95조 원. 믿을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본부에 긴급 보고를 했습니다. 본부장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태준아, 이건 기적이야. KAI가 세계 5대 전투기 제조사로 올라선다. 아직 계약 전입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야죠. 그래, 천천히 해. 하지만 정말 잘했다. 자네 덕분이야. 다음 주는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리야드, 두바이, 암만, 무스카트, 중동 전역을 돌아다녔어요. 각국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한 가지 목소리였어요. 우리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미국의 노예로 살 수 없어요. 사우디 왕세자는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년간 우리는 F-15를 탔습니다. 하지만 부품 하나 바꾸는데도 미국 승인이 필요했죠.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UAE 공군 참모 총장도 같은 말을 했어요. 이집트의 용기가 우리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이제 우리도 당당할 때가 됐어요. 2주 만에 모든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정식 계약은 몇 개월이 걸리겠지만 양해각서는 모두 체결됐어요. 최종 집계, 총 638대, 약 95조 원, 납기 향후 10년,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3주 만에 카이로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차관을 만났어요. 박 차장,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차관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당신의 열정이 우리를 설득했습니다. 차관이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건 대통령께서 직접 주라고 하신 선물입니다. 열어보니 금으로 만든 작은 피라미드 모형이었어요. 이집트의 자유를 함께 쌓은 사람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차관과 포옹했습니다. 남자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카이로 시내가 창밖으로 지나갔어요. 3주 전 처음 봤을 때와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제 이곳은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도시였죠.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았어요. 이륙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점점 속도가 빨라졌어요. 그리고 이륙. 기체가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카이로가 작아졌습니다. 나일강이 보였고 피라미드가 보였어요. 그리고 점점 멀어졌습니다. 12시간의 비행. 영화를 보고 책을 읽고 잠도 잤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들떠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땅을 밟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3주 만이었지만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입국장 문을 나섰습니다. 아빠, 딸 지우가 뛰어왔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지우야, 안아 올렸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이 제 품에 안겼죠. 보고 싶었어, 아빠. 나도 정말 보고 싶었어. 아내도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환한 미소였어요. 수고했어요. 고마워.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이제 좀 쉬어요. 집에 가요. 셋이서 차에 올랐습니다. 아내가 운전을 했어요. 뒷좌석에서 지우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제 계속 집에 있을 거야? 응. 한동안은 출장 안 가. 진짜? 진짜야. 지우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어요. 차가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한강이 보였어요. 서울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30년 전 우리가 F-16을 도입할 때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우리는 약했습니다. 항상 받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는 선택받는 나라가 됐어요. 세계가 우리 기술을 원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본부로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이 박수로 맞아줬어요. 태준아, 정말 대단하다. 638대라니 믿을 수가 없어. 본부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본부장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자네 덕분에 KAI가 달라졌네. 이제 우리도 세계 무대에서 당당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부장님. 8년 전 사우디 때 미안했다고 다시 한번 말하고 싶네. 자네를 믿지 못한 게 후회돼. 아닙니다. 그때의 실패가 있었기에 지금의 성공이 있는 겁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평택 공장이 보였어요. 거대한 건물에서 FA-50이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24시간 내내 라인이 돌아가고 있었죠. 638대를 만들기 위해서요. 부장님. 응,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뭔데? 실패는 끝이 아니라는 것. 더 큰 성공을 위한 준비라는 거요. 본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자네 말이 맞아.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어요. 컴퓨터를 켰습니다. 메일함에 수백 통의 축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 이집트 차관, 사우디 특사. 모두가 축하해주고 있었어요. 그중 하나를 열어봤습니다. 무하마드 대령이 보낸 메일이었어요. 박 차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종사들이 FA-50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 전투기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자유의 상징입니다. 언젠가 한국에서 다시 만나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우가 뛰어왔어요. 아빠, 오늘도 집에 왔어. 응. 이제 매일 집에 올 거야. 진짜. 약속? 약속.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지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만든 김치찌개였어요. 한국 음식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습니다. 맛있어? 응. 정말 맛있어. 아내가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 후 지우와 함께 책을 읽었어요. 그림책이었습니다. 공주 이야기였죠. 지우가 제 무릎에 앉아 책장을 넘겼습니다. 작은 손이 따뜻했어요. 아빠. 응. 아빠는 영웅이야. 왜? 나라를 지키잖아.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니야, 지우야. 아빠는 그냥 이랬을 뿐이야. 그래도 영웅이야. 우리 아빠니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지우를 꼭 안았어요. 고마워, 지우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 아빠. 지우를 재우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아내가 와서 옆에 섰어요. 정말 수고했어요. 미안해. 1년 동안 혼자 힘들었지?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잖아요.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여보. 응.
우리가 만든 전투기가 중동을 지킨대. 대단하네요. 3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을 일이야. 우리가 무기를 수출한다니. 당신이 해낸 거예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아니야. 우리가 함께 해낸 거야. 내가 집을 지켜줘서 내가 일할 수 있었어. 고마워요. 둘이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야경을 바라봤어요.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사막 위를 날고 있었어요. FA-50을 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푸르고 구름은 하얗게 빛났어요. 자유로웠습니다. 멀리서 무하마드 대령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 전투기는 조종사를 살립니다. 그리고 차관의 목소리. 당신은 중동에 자유를 준 겁니다. 마지막으로 딸 지우의 목소리. 아빠는 영웅이야. 미소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한국 FA-50 전투기 중동 6개국 638대 수출 확정.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로 총 95조 원 규모입니다. 운전하던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얘기네요. 응. 자랑스러워요. 고마워. 차가 강변북로를 달렸습니다. 한강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578대가 아니라 638대였습니다. 쿠웨이트가 추가된 거였죠. 638번의 자유. 그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638명의 조종사가 자유롭게 하늘을 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638개 가족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6개 나라가 당당할 수 있다는 뜻이었죠.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건물로 들어가는데 후배가 달려왔어요. 선배님, 축하드립니다. 고마워. 어떻게 그렇게 큰 계약을 따낼 수 있었어요? 생각해봤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네, 8년 전 실패했을 때 포기할 수도 있었어. 하지만 계속 도전했지.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았어. 후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우겠습니다, 선배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3주 전보다 얼굴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동료들이 박수를 쳤어요. 태준이 형 짱. 한턱 쏴야지.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평택 공장에서 FA-50이 또 한 대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저 전투기가 중동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지킬 겁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한 나라의 용기가 6나라의 미래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더 큰 성공을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기회는 반드시 온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당당한 나라가 됐다는 것을. 지금까지 이집트 사막에서 시작된 대한민국 방산의 놀라운 역전 이야기였습니다. 638대 95조 원. 숫자가 아니라 638번의 자유입니다. 한 사람의 포기하지 않는 도전이 6나라의 미래를 바꿨습니다. 30년 전 F-16을 도입하던 우리가 이제는 세계가 선택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